네, 오늘은 중국 증시와 일본 종합상사 주가가 오르는 공통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번,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본 종합상사들의 주식입니다. 2022년 가을께 처음 매수하기 시작해서 비중이 가장 높을 때는 포트폴리오의 50%가 일본 5대 종합상사들이었습니다. 엔화 강세가 되면 이익이 줄어드는 두 개 종합상사를 팔아 전체 투자 원금은 모두 회수했지만 아직도 포트폴리오의 27%가 일본 종합상사들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부분은 주주 환원율입니다. 주주 환원율, Shareholder Return Ratio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주주 환원율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수식으로는 주주 환원율은 배당금 플러스 자사주 매입액을 합한 금액을 나누기 순이익을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면 주주 환원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자사주를 매입을 많이 하면 주주 환원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수식으로 봤을 때 순이익으로 결국 나누니까 이거를 쓰게 되면 순이익은 줄어들고, 즉 분모에 있는 자리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사게 되는 거죠. 매입, 배당이나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이거를 소각을 하면 그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를 작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락하던 중국 증시가 2024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국 증시의 상승은 신국 구조, 9개의 신규 가이드라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2024년 4월 12일 중국 국무원은 신조 구조를 발표합니다. 신조 구조는 자본시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명칭은 중국판 밸류어 프로그램이죠. 신국 구조, 9개의 신규 가이드라인은 IPO, 상장 폐지, 증권 및 운용사 감독, 중장기 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본에도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지만 신국 구조와는 차이는 추진 주체와 강제성 여부입니다. 일본은 거래소가 강제성이 없는 권유 수준으로 진행을 하지만 중국은 행정부인 국무원이 강제성과 처벌 규정을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국 구조에 따르면 최근 3년 누적 현금 배당 총액이 평균 순수익의 30%가 안 되면 특별관리 대상 종목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관리 대상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 가격 변동폭이 상하 5% 이내로 제한되며 회계 감사가 연 2회로 강화됩니다. 배당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대주주의 주식 매도도 금지가 됩니다. 자사주 소각도 배당 실적에 포함시켜 기업에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런 강제성을 띠게 되니까, 즉 대주주 매각도 못하고 상하 5% 제한도 되고 회계 감사도 들어온다고 하지, 수익을 못 내면 결국 자사주를 소각해서 그 퍼센트를 맞추게 됩니다. 즉 개인 주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많이 배웁니다. 20번입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인 중국의 주주 환원율이 33.8%, 배당 성량 31%, 자사주 매입률 2.7%를 올리겠다는 정책입니다. 엄청난 수치 같습니다. 신국 구조 이후 중국의 배당 성향은 31%에서 42%까지 올라갔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42%는 순이익의 42%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지면 중국 기업들의 주주 환원율은 5% 가까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상향 이후로 신국 구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국유기업 평가 지표에 시가총액을 추가합니다.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국유기업도 평가를 잘 받으려면 주가에 신경을 쓰라는 말이죠. 증시 부양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이 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중국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2025년 5월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는 700억 엔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합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24년 대비 40% 증가한 수준으로 2100억 엔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입니다. 직전 3년도 주가를 봐도 상향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5대 종합상사는 2024년에 52%의 주주 환원율 실적을 올렸습니다. 3조 6,870억 엔의 순이익 중에 1조
128억엔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환원한 것이죠. 한국에서 주주 환원율이 높은 업종은 은행업입니다. KB금융이 업계 최초로 주주 환원율 50% 이상을 25년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 다음이 신한금융으로 주주 환원율 46%가 예상되며 하나금융 41%, 우리금융 36% 순입니다. 국장을 주주 환원율이 높다는 은행 지주사들도 50%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주주 환원율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장 산업 같은 경우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보다 R&D와 시설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R&D와 시설 투자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주주 환원율만 낮은 게 문제라는 말이죠. 한 줄 코멘트입니다. 주주 환원율이 높은 기업을 들고 있으면 주가는 별로 안 올랐는데 배당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일본 종합상사들의 장점 중 하나는 높은 주주 환원율입니다. 주주 환원율이 높고 주가까지 오르면 배당과 주가 차익 양쪽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국장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